이 두 가지 용법을 완전히 기초 때 완전히 확실하게 튼튼히 다져놓게 되면 외국인들처럼 네이티브 스피커스들처럼 고급 영어에 갔을 때 여기서 배웠던 이 기초와 똑같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Hello, hi, hello, moms and dads and children. Welcome to 조한호 교육연구소 TV. How are you doing? Are you doing well? I hope you're all doing well. Every time I'm here, I'm excited to see you. 안녕하세요. 조한호 교육연구소 TV의 영어 담당 로렌 쌤입니다. Alright, well, are you guys all ready? I'm excited with today's lesson. Let's get started with the review of the last lesson, okay? 지난번 레슨의 복습부터 시작할까요? 네, 문법 공책도 준비하셨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비동사 용법은 모두 6가지인데요. 화면을 잠깐 스탑시키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6가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1번과 2번만을 하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3, 4, 5, 6번까지 해나갈 것입니다. 1번과 2번인 명사가 보어로 쓰인 경우와 형용사가 보어로 쓰인 경우는 지난 영상의 예문에도 사실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보어, 형용사 이런 막 용어를 쓰고 있어요. They are toys와 they are hungry의 문장인데요. 지난 시간에 다 배운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석을 해보면 그것들은 장난감들이다와 그들은 배가 고프다 이렇죠. 참고로 지난 시간에 they라는 단어는 무조건 그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것들이라고 해석이 되고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그들이라고 다르게 해석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장난감이다와 그들은 배가 고프다로 영어로는 they 하나인데 한국말은 그들, 그것들 두 가지로 다르게 표현된다고 문법 공책에 제가 쓰시기까지 시켰어요. 네, 혹시 못 보셨거나 기억이 나지 않으면 지난 영상을 찾아봐 주세요. Alright, they are toys와 they are hungry 이 두 문장에서 toys는 비동사 다음 자리에서 명사고 hungry는 형용사인데요. 우선 문법 공책에 써야 할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형용사란 말이 나왔는데 용어부터 정리하고 다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블로그에 텍스트에 있는 것을 보고 이미 쓰신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난번에 쓰던 중요 문법 공책 있잖아요. 그 문법 공책에 1번, 2번 썼었어요. 자, 3번을 쓰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자, 3번.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 있다. 쓰셨죠? 네. skip one line. 한 칸 떼시고요. Number 4. 명사, noun. 자, 명사란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답은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 이렇게 답을 쓰세요. 자, 명사란 사람이나 물건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 a teacher, an apple, a ball 등등. 자, 명사는 관사랑 같이 쓴다고 했었죠. 네, 생각나시죠? 모자. 그래서 teacher 하면 안 되고 a teacher 이렇게 모자를 어라는 모자를 씌워주시라고 했어요. 자, skip one line. Number 5. 5번 쓰겠습니다. 한 칸 더 떼시고요. 자, 5번 adjective. 형용사란 이렇게 쓰세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거죠. 형용사 adjective. 형용사란 명사가 어떠한지 설명하는 단어들이에요. 명사가 선생님이 예쁜지, 큰지, 배가 고픈지 이렇게 명사를 설명하는 단어들 pretty, large, tall, hungry 이렇게요. 한 칸 띄시고요. Number 6, 6번 주어란 이렇게 쓰세요. 주어, subject라고 하는데요. 주어란 문장 안에서 문장이란 어떤 동작을 포함하는 한 덩어리의 말이고요. 뭐뭐 한다 이렇게 마침표로 끝나는 그 덩어리를 문장이라고 일단 하는 거예요. 자, 문장 속에서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동사의 동작을 하는 동작이 반드시 나와요. 간다, 온다, 잔다, 뭐뭐이다 이렇게 동작이 나오고 그 동작 앞에는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인 주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쓰세요. 다시 6번 주어란 문장 안에서 동사의 동작을 하는 사람이나 물건이에요. 자, 한국말로는 은, 는, 이, 가가 붙는 말입니다. 내가, 너는, 선생님은 이런 말들이 주어예요. 자, skip one more line. 한 칸 더 떼시고요. Number 7. 문장이란 sentence이라고 하죠. 문장이란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쓰세요. 주어 방금 배웠죠? 누가 뭐뭐 한다. 이런 말이
그렇게 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그게 문장이에요. 자, subject plus verb. 동사가 반드시 있고 동사의 동작을 하는 주어가 동사 앞에 있는 한 덩어리의 말이라고 쓰시고요. 자, 문장이 끝나면 마침표나 물음표를 찍는다 이렇게 써주세요. 일단 네. 자, skip one more line 한 칸 띄고요. The last one, 오늘의 마지막 그 정리할 용어입니다. Number 8, 8번. 보어란, compliment. 자, 보어란 주어 플러스 동사로 말이 안 돼요. 즉, he is 까지만 하면 그는 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가 뭐뭐이다, 그가 누구이다, 그가 무엇이다 라고 뭐뭐뭐뭐이다 라는 뭐뭐를 보충해야만 말이 되는 그 뭐뭐가 보어예요. 그러니까 he is a teacher 그러면 그는 이다 말이 안 되니까 그는 선생님이다. 그가 선생님으로 보충됐죠. 그런 말을 보어라고 합니다. 네, 문법 공책 8번까지 쓰시고요. 매일매일 녹음해 주세요. 이걸 다 외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려서 아직 이런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 어머니가 천천히 이해시켜 주시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 모국어 학습법에 녹음을 해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문장들을 마지막에 써드릴 거고요. 앞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먼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한 것을 모국어처럼 완벽하게 학습되도록 그 예문들을 철저하게 외울 예문들을 제가 제일 밑에 넣어둘 테니까 예문들을 잘 봐주시고요. 네, 앞에 것은 최대한 여러 번 듣고 쓰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let's continue. 계속하겠습니다. They are toys에서처럼 명사가 이렇게 그들은 장난감이다. 보어로 쓰였을 때는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그것들은 장난감이다 라고 하는 말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우리말의 톤을 보면 A는 B이다 라는 스타일로 돼 있어요. 그것들은 장난감들이다. A는 B이다. 맞죠? 네. They are hungry는 그들은 A는 B이다 라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들은 배가 고프다니까 그들이 배가 고픈지 그들이 아픈지 그들이 졸린지 이렇게 A가 어떠어떠한지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톤으로 돼 있어요. 자, 요건데 형용사가 보어일 때는 주어가 어떠어떠하다가 되고 명사가 보어일 때는 주어가 무엇무엇이다. 주어는 명사이다. A는 B이다.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영어에 명사와 형용사가 보어인 경우밖에 없다면 보어 자리에 명사와 형용사만 나오고 선생님이다, 배고프다 이렇게 이런 경우밖에 없다면 이런 건 너무 간단해서 따로 외우거나 연습할 필요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명사가 앞으로 명사처럼 생긴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 이런 명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명사같이 보이지 않는 명사들이 이제 고급 영어에 가면 나옵니다. 또 전혀 형용사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형용사의 용법으로 쓰이는 것들이 고급 영어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명사 보어와 형용사 보어, 선생님인지 배고픈지 이런 명사 보어와 형용사 보어 이 두 가지 용법을 완전히 기초 때 완전히 확실하게 튼튼히 다져놓게 되면 외국인들처럼 네이티브 스피커스들처럼 고급 영어에 갔을 때 고급적인 명사, 고급적인 형용사가 길게 등장을 해도 여기서 배웠던 이 기초와 똑같구나 라는 것을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급 영어가 하나도 고급스럽지가 않고 아주 쉬운 기초로 이미 여러분들이 마스터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려고 제가 바로 이런 쉬운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문을 철저하게 이제 여러분이 녹음하실 건데요. 제가 처음부터 초등생들만을 가르치거나 순차적으로 점점 이렇게 초등생, 중등, 고등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르쳤다면 초등 영어에서 쉽게 가르치다가 점점 어려운 문법, 구문, 어휘로 이렇게 평범하게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방법이 처음부터 어른들에게 토플부터 가르치고 어려운 거 막 하다가 나중에 초등학생 가르치려고 내려와 보니까 이때 이것을 이렇게 튼튼하게 해놓았더라면 later on 나중에 이렇게 쉬웠을 텐데 하는 것을 자주 느꼈고 그때마다 고급 영어와 연계해서 아이들을 좀 색다르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nyway 지난 시간에
동사에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비조일 이렇게 움직이는 단어들 비조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비동사를 지금 우리가 마스터 하는 중이죠. Later on, 나중에 순차적으로 다음에는 조동사, 다음에는 일반 동사, 비조일 이렇게 천천히 나갈 테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늦게 나가도 괜찮냐고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국어 배울 때 우리는 엄마, 밥 줘 이런 말 하나 가지고 2년, 3년도 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되면 그 뒤에 막 500문장, 1000문장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중요 내용은 형용사용법 2가지입니다. 영어에는 아주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인 형용사가 있는데 형용사는 명사를 어떠어떠하다, 배고픈지, 아픈지, 못생겼는지 등으로 설명하는 단어들인데 이것이 8가지 단어의 종류들이 있었잖아요. 팔품사. 그 종류들 그룹 중 하나가 형용사라고 했고요. 형용사의 종류는 앞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책 같은 데 보면 어렵게 투부정사, 관계절 막 and so forth 기타 등등 막 이렇게 형용사의 종류가 9가지나 있어요. 그걸 다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 이 기초의 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런데 형용사의 용법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종류는 9가지나 있지만 나중에 배울 거니까 몇 년 동안 배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형용사 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별거 아니에요. 걱정도 안 해도 되고요. 그것도 나중에 배우기는 해야 되니까 순차적으로 배울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 3가지 중에 2가지를 아주 마스터 해버리겠습니다. 이 2가지를 마스터 하면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축하할 일입니다. 네, 오늘 이 2가지 용법을 마스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미리 축하를 드립니다. 와우. 그럼 형용사의 2가지 용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자, 영상에 스크립트를 띄우겠지만 필요하신 분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크립트를 준비해 주세요. 스크립트를 읽는 것은 나중에 할 것이고 우선 제가 이제 앞으로 강의할 때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문장들을 보여드린다고 했으니까 오늘도 이제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2개를 보세요. 그러면 각 문장에 빨간색 글씨들이 보이시죠? 빨간색 글씨가 형용사들인데요. 왼쪽 컬럼은 이렇게 긴 기둥을 말해요. 왼쪽 컬럼에 있는 세로 기둥, 왼쪽 컬럼의 형용사들과 오른쪽 컬럼에 있는 형용사들의 쓰인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2가지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긴 아시잖아요. 근데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일단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문들을 보면 It is a red dress. 그것은 빨간 드레스이다. 그죠? 그것은 빨간 드레스다. 그 다음에 오른쪽 예문을 보시면 The dress is red. 그 드레스는 빨갛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은 형용사 다음 자리에 a red dress, dress라는 명사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를 쭉 보면 lady, house, kind, large, huge, noisy, cruel, famous, sad, beautiful, sour, polite 이렇게 길게 쭉 보면 다 이런 명사가 그 형용사들 뒤에 명사가 다 기다리고 있죠. lady, house, buildings, classroom, emperor 이렇게 명사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 뒤에 기다리는 명사를 설명한다 또는 꾸며주고 수식한다라고 해요. 이런 거를 바로 뒤에 기다리는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하는데 수식을 했다는 것은 위를 보면 빨간이라고 니은이 붙었죠. 빨간. 이렇게 빨갛다가 아니라 빨간이라고 니은이 붙으면 국어에서는 니은을 관형형 어미라고 합니다. 바로 이 관형형 어미 니은이 붙으면 형용사가 명사를 바로 앞에서 또는 뒤에서 수식하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빨간 드레스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문장들을 보세요. 오른쪽 컬럼에 있는 문장들은 빨갛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것들은 마치 동사처럼 다가 붙었어요. 우리말에도 이렇게 형용사에도 다가 붙게 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명사를 수식하지 않았어요. The dress is red. 이것을 보면 red 뒤에 아무것도 명사가 없으니까 명사 수식을 안 했죠. 이렇게
명사 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구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형용사를 볼 때는 명사를 수식한 형용사인지 뒤에 명사가 없어서 명사를 수식하지 않은 형용사인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도록 하시면 앞으로 고급적인 형용사가 등장할 때 그것이 명사를 수식했는지 명사를 수식하지 않았는지 즉 보어로 쓰였는지 이것을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 것이 보어로 쓰이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지 않고 보어로 쓰였는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고급 실력으로 기적적으로 갑자기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지 않았을 때는 보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의 중요도가 별거 아니에요. 앞으로 보어로 쓰였을 때가 의미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의 목표는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 형태로 쓰인 경우와 명사를 수식하지 않은 형태로 쓰인 경우의 구분만 마스터 하시면 그 실력 가지고 중급영어, 고급영어로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앞으로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것들을 읽고 해석하면서 이제 예문이 쭉 충분히 많이 있고 이 충분한 예문들을 아주 머릿속에 완벽하게 장기 기억 속에 집어 넣어야만 모국어처럼 원어민들처럼 이것을 쉽게 자다가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꺼낼 수 있는 정도로 익혀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빨간이라는 관형형 어미 니은이 붙은 경우와 빨갛다 이런 말투로 해석이 되는 경우의 차이점을 눈으로도 익히고 뜻으로도 익히고 즉 형태론적으로도 익히고 의미론적으로도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고 해석할 테니까 따라서 쉐도잉 하면서 읽어주시고 녹음 기록해 주세요. 네, 빨라집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앞에서부터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네. It is a red dress. 그것은 빨간 드레스이다. The dress is red. 그 드레스는 빨갛다. She's a kind lady. 그녀는 친절한 숙녀이다. The lady is kind. 그 숙녀는 친절하다. This is a large house. 이것은 큰 집이다. The house is large. 그 집은 크다. They are huge buildings. 그것들은 거대한 건물들이다. The buildings are huge. 그 건물들은 거대하다. That is a noisy classroom. 그것은 시끄러운 교실이다. The classroom is noisy. 그 교실은 시끄럽다. He was a cruel emperor. 그는 잔인한 황제였다. The emperor was cruel. 그 황제는 잔인했다. He is a famous person. 그는 유명한 사람이다. The person is famous. 그 사람은 유명하다. It was a sad story. 그것은 슬픈 이야기였다. The story was sad. 그 이야기는 슬펐다. They are beautiful flowers. 그것들은 아름다운 꽃들이다. The flowers are beautiful. 그 꽃들은 아름답다. It is a sour fruit. 그것은 신 과일이다. The fruit is sour to me. 그 과일은 나에게 시다. They are polite boys. 그들은 예의 바른 소년들이다. The boys are polite to their teacher. 그 소년들은 예의 바르다 그들의 선생님에게. 자, 여기에 The fruit is sour to me. 그 과일은 시다로 끝났는데 거기다 to me 나에게 라는 뭐 안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는 말을 따로 제가 붙인 겁니다. 자, 원래 문장은 The fruit is sour. The boys are polite. 그 소년들은 예의 바르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to their teacher. 그들의 선생님에게 라는 말을 따로 이렇게 제가 붙여놨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다가 묶거나 막 붙일 수도 있어요. 앞에 것만 단단하게 돼 있으면. 네, 두 가지만 예문으로 했습니다. 네, 문법 공부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매번 낭송하고 녹음하고 외우라는 예문들을 충분히 연습하시는데 그 전에 제가 매회 프리젠트하는 설명을 충분히 여러 번 듣고 이해하려 애쓰시면 된다고 했고요. 오케이. 오늘 형용사용법 두 가지를 이렇게 많은 예문을 가지고 간단히 마스터를 했는데 많은 예문을 보니까 어때요? 배우기가 쉽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나요? 그냥 예문 두 개만 놓고 딸랑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된 많은 예문들을 보니까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문법도 어휘도 쉽게 저절로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리젠트 했던 설명들을 이해를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라면 뒤에 예문들을 충분히 그냥 익혀주시면 되고요.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린이라면 용어들을 익히고 강의를 듣고 한 다음에 하면 훨씬 더 확장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모국어로 배우니까 기초 단계들을 저절로 수년간 연습하게 되고 패턴화 되어서, 즉 규칙으로 저절로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따로 구문이나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점점 어려워지는 어휘들을 편안하게 틀 속에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모든 기본들을 패턴화해서 장기 기억 속에 저장시키세요. 네, 녹음을 매일 하시면 완전히 빨라지고 끝납니다. You get it? 네, 이해되나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오늘은 이걸로써 형용사용법 2가지를 마스터하셨어요. Congratulations! See you at the next lesson. Bye!